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분 1초가 행복한 남자 장두식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오던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기억과 그 다음에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소한 기억들을 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또 이거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와 그리고 이 건망증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건망증은 이제 보통 힌트를 주게 되면은 아하 하고선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치매인 경우에는 힌트를 줘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기억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혈관 질환과 관계가 되는 혈관성 치매라든지 또 루이 소체 치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치매라고 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많이 알게 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보통 치매의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비율로 발생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말도 그게 어떤 옛날에 독일의 의사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작년부터 초고령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초고령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전 인구의 20%가 넘는 경우를 초고령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이에 들어섰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놓고 볼 때에 20%면 1,000만 명이 노인이 되고 그 1,000만 명 중에서 10% 100만 명이 치매 환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또 다른 정의를 말씀을 드린다면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정신박약, 정신 지체의 경우에도 치매라고도 하죠. 그런데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질적인 성숙을 이룬 다음에 어떤 후천적인 뇌 질환으로 인해서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 장애나 인지 장애는 꼭 기억력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기억력 장애를 이시해서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에 지장을 가져올 때 우리는 보통 치매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억력은 떨어져서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또 돈 관리도 하고 대중교통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나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치매는 아니지만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저런 청각 정보라든지 음성 정보, 뇌에서 마치 컴퓨터로 처리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어디 갔을 때 이치관계, 여기가 내가 다니는 길인지 아니면 처음 가는 길인지 또 방향 관계를 따져서 길을 찾는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뇌 활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 처리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력만 또 있는 게 아니고 길을 찾고 방향을 알 수 있는 시, 공간, 지각력이 있는데 이것도 인지기능, 또 언어 능력.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시는 거, 그런 것도 인지기능이 또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기능 그러면은 기억력만 생각을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게 치매가 아닌가 몰라. 그래서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다른 인지기능 등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떨어지지 않는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산 능력이라든지 산수를 잘하는 분이 암산이 잘 안 되고 동계산이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판단력이 떨어져서 복잡한 사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어쨌든 인지기능이 점차 발생하여 진행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켜서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될 때 우리는 치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 감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장을 어디에 뒀더라. 요즘에 뭐 도장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을 어디에 뒀더라.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또 뭐 어디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몇 월 며칠에, 그러니까 며칠 날 약속을 했는데 그 날짜가 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경우, 뭐 메모만 안 해놨다고 그러면 정말 기억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데 내가 방금 전에는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는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기억력 감퇴가 또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기억력의 감퇴와 또 치매하고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쉽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 기억력 감퇴인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동 번호키를 눌러야 되는데 얼른 그 번호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다가 적어놓은 거, 비밀로 적어놓은 것을 보고서 이거지 하고서 그 번호를 누르고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말 기억력 감퇴가 맞습니다만은 내가 여기에 있어서 내가 집에 못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분명히 치매가 됩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 그 치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노인 연령에 들어서고 또 기억력 감퇴를 또 느끼지 않는 분이 아마 거의 또 없겠죠. 그 조사를 해보면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전부 다 나이를 먹으면은 기억력 감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젊었을 때하고 비교해보면은 나는 노인이 되어도 젊었을 때와 같이 다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뇌의 기능도 떨어지는 것은 또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치매가 하도 무서우니까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수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속담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다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노인 연령에서 기억력 장애 감퇴가 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장애의 원인으로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성 건망증이라는 게 또 있겠고, 두 번째는 가성치매. 가성치매라고 하는 건 아까 또 얘기한 대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치매 질환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흔한 거는 노인 건망증이고 자연적인 그런 건 노화 현상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를 먹었는데 뭐 젊었을 때처럼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오히려 그 비정상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나이를 먹었는데도 기억력이 쌩쌩하신 분들은 뭐 슈퍼맨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뭐 정상인이라면은 나이를 먹으면은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속도가 느린다든지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치매 질환인데 치매 질환이 묘하게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매가 알츠하이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병의 시작이 꼭 기억력 장애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알츠하이머 그 치매의 처음에 그 초기 증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은 동네 가까이 있는 치매 안심센터로 달려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동네 가까이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간단한 그 테스트로 해서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나이가 한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라면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가는 것 그렇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가는 걸 의사분들, 전문의들을 추천하고 또 있습니다. 제가 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요양원에서 그 근무를 한 4, 5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나는 뭐 그 치매 관한 그 책도 썼었죠. 그런데 그 치매 어르신들하고 이제 상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치매가 무서운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남은 시간을 앞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가지려고 노력을 또 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치매에 관련 서적이라든지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치매에 대한 경각심에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그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3권 3금 3행이 있습니다. 그런 그 원칙을 다 지켜주시고 어차피 나이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이제 점점 먹게 되면은 치매 환자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본인이 치매에 걸린다면은 나와 본인과 이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치매 관련된 그 정보를 많이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제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제가 이렇게 착실하게 올리고 또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강연도 많이 할 생각이 있고 저희 남은 시간은 정말 치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그 치매의 정의와 그 기억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